안녕하세요. 우리 선생님들 잘 지내셨죠? 네, 오늘은 우리 원장님들이 교사를 채용하는 데 있어서 초임 교사를 채용하려고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초임 교사가 될 지금 현재 예비 보육교사들은 지금 이력서도 내고 네. 그러면서 구직 활동을 하고 있을 건데, 그러면서 굉장히 좀 위축이 되면서, 초임교사를 뽑아줄까? 또 초임교사인데 내가 잘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어떤 두려움도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런데 우리 현장에 있는 우리 원장님들은 초임 교사를 선호하는 그런 경향성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초임 교사가 될 예비 교사들은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도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제가 지금 박정빈 선생님의 여러 선생님이 원장님이 초임 교사에 대한 어떤 기대라는 연구가 있더라고요. 그걸 읽으면서 이거를 우리 선생님들한테 좀 알려주면 좋겠다. 네, 그래서 제가 또 몇몇 원장님들하고 전화 통화를 하면서 원장님들이 내년에 교사를 채용한다라면 어떤 교사를 채용하겠습니까? 라고 제가 여쭤보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는 거니까 원장님들이 왜 초임 교사를 채용하려고 하는지 이렇게 알아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원장님들은 초임 교사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라고 합니다. 어떤 기대감이 있느냐 하면 초임 교사는 열정적이고 그다음에 참신하고 그다음에 초임 교사를 채용을 했을 때 원의 운영을 하는 데 있어 좀 효율적이다. 그다음에 원을 운영하는 운영 방침에 초임 교사는 나를 잘 따라와 줄 것이다라는 어떤 기대를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열정과 참신함에 대한 어떤 기대를 보면 우리 초임 교사들은 이제 어 갓 졸업하고 나온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마음이 순수하고 영유아에 대한 마음이 순수하고 가르치는 것에 대한 또 내가 처음으로 선생님이 되고 내가 처음으로 담임을 맡았고 처음으로 내 반이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열정적일 것이다. 그래서 학부모는 물론 그다음에 우리 아이들은 물론 동료 교사들에게 굉장히 진심 어린 그런 마음과 자세로 대할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면이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를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또 초임교사들은 졸업하자마자 채용이 되는 거기 때문에 학교에서 그동안 배웠던 어떤 우리가 보육에 관련된 유아교육에 관련된 새로운 지식이라든가 이론이라든가 그다음에 최신의 어떤 보육의 어떤 연구 동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배우고 나왔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그런 내용들이 우리 어린이집을 운영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초임교사를 채용한다라고 대답을 하셨습니다. 또 원을 운영하는데 효율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이야기는 뭐냐 하면 우리가 원을 운영하는데 특히 영화관 같은 경우에는 투다님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투다님의 팀 구성을 할 때 팀 원타임 우리가 원팀으로 구성을 할 때 경력교사와 팀을 이루는 거와 그다음에 초임과 팀을 이루는 것보다는 경력교사와 초임교사가 함께 팀을 이루는 것이 훨씬 학급 운영을 하는데 도움이 되더라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경력교사와 초임교사가 팀을 이룰 때 효율적이기 때문에 초임교사를 채용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또 하나는 어린이집을 운영을 하다 보니까 재정 상황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인건비를 지원을 받고 있는 국공립 어린이집이나 정부 지원 시설 같은 경우에도 인건비를 지원받고 있지만 경력이 많은 교사는 호봉이 그만큼 높아요. 그렇게 되면 인건비가 굉장히 많이 나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건비에 대한 어떤 부담 이런 것들 때문에 초임 교사를 좀 채용을 한다. 그래서 인건비 부담에 대한 어떤 재정에 대한 어떤 부담을 좀 더 완화하기 위해서 초임 교사를 채용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국공립 어린이집의 원장님들은 이 부분들이 굉장히 높았고 그다음에 우리가 민간이나 가정 어린이집 같은 원장님은 우리가 앞전에 이야기했던 초임 교사는 굉장히 열정적이고 참신하고 이런 기대 때문에 초임 교사를 채용을 한다라고 대답을 해주셨거든요. 또 원장님들은 똑같이 이거는 운영 방침을 잘 따를 것이다라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원장님은 우리 어린이집을 운영하는데 이 원장님의 어떤 운영 철학이라든가 교육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경력 교사들 같은 경우에는 경력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내가 1년 전에 3년 전에 근무했던 어린이집과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는 어린이집을 자꾸 비교를 하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초임 교사는 전혀 어린이집에 대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원의 운영 방식, 또 원장님의 보육 철학 이런 것들을 그대로 수용하고 그대로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원장님이 원하는 원장님의 지금 운영 방침이라든가 이런 스타일대로 초임 교사들은 따라와 줄 것이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초임 교사를 채용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근데 저도 지금 생각해 보면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지나 이렇게 세월을 보면 제가 교사의 어떤 경험들이 있을 때 저도 첫 해 초임 교사 때 가장 열정적이고 굉장히 좋은 거는 다 우리 반에다 갖다 놓고 그다음에 잘 모르니까 끊임없이 원장님한테 물어보고 그랬던 생각이 지금 나는 것 같아요. 또 원장님들도 다 교사의 경험을 통해서 원장님이 되신 분들은 이런 것들을 아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초임교사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네, 원장님들은 초임교사를 그럼 채용을 할 때 우리가 어떻게 채용을 하게 되는지 그 방법이라든가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들은 물론 경력교사도 마찬가지지만요. 자기소개서 다 읽습니다. 자기소개서를 다 읽는데 특히 원장님들은 거기에 나와 있는 진실성을 본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교사의 인성을 보게 됩니다. 또 이 교사가 가지고 있는 전문성, 특히 상황 대처 능력이라든가 또 보육과정 능력 이런 것들을 원장님이 전문성으로 면접을 통해서 알아본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또 현장과 연결되는 실질적인 경험들이 어느 정도인지를 면접을 통해서 알아보는데 초임교사는 현장과 연결되는 경험이 거의 없습니다. 보육 실습이 유일하게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초임교사들은 보육 실습에 대한 질문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보육 실습에 대한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구체적으로 자기소개서에 나타난 진실성이라는 거는 우리 교사들이 또 특히나 초임교사들은 자기소개서를 쓸 때 막 베껴 쓰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정말 너무나 깔끔하고 잘 썼는데 뭔가가 좀 진실성이 없어 보이는 그런 자기소개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원장님들도 초임 원장님들도 있고 경력 원장님들이 있으니까 자기소개서를 한두 번 받아보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원장님이 자기소개서를 읽어보면서 정말 진실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이 교사가 자기 마음을 정말 담아서 글을 썼는지를 보게 된다라는 거죠. 원장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보는데 거기서 1차적으로 보고 자기소개서 같은 경우에 정말 정성껏 베껴서 쓴 게 아니라 진짜 자기 마음을 담아서 쓴 글이 있어요. 자기소개서 그런 부분 꼼꼼하게 읽어봐요. 장점, 단점에 대해서 썼는데 솔직한가 이런 것들을 저는 보고 있습니다라고 실질적으로 원장님들이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또 원장님은 교사를 채용을 할 때 특히 초임교사들 인성을 본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우리 어린이집의 면접은 일반 기업체 면접하고 조금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의 대부분이 이렇게 대화식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장님은 자소서에 있는 내용의 어떤 진실성을 가리기 위해서 면접을 보게 됩니다. 대화라든가 그 다음에 자질이라든가 질문 이런 것들을 통해서 초임교사의 인성을 파악하게 되죠. 또 우리가 면접 하면서 교사의 어떤 옷차림이라든가 인사법 그리고 예의범절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또 면접을 하면서 대화를 나누면서 교사의 가치관이 어떤가 특히 성품은 어떤가 또 이 교사가 영유아를 사랑하고 또 가르치는 일에 대해서 굉장히 열의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원장님이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대화할 때 공부만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따뜻한 사람 또 아이들을 좀 품어줄 수 있는 사람 네, 이런 사람을 본다라고 원장님이 인성 부분을 본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또 채용할 때 우리가 교사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되잖아요. 개인적인 자질로서 우리가 인성이라든가 품성이라든가 이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런 어떤 개인적인 인성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또 교사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전문성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문적 자질을 얼마나 갖추고 있는지를 보게 되는데 특히 상황 대처 능력이라든가 보육 과정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그런 어떤 전문성
전문성을 본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원장님들은 면접을 볼 때 교사와 대화 시기에 면접을 보면서 이런 질문들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영유아의 어떤 행동 특성을 얼마나 알고 있는지, 또 상황에 맞게 교사가 상호작용을 잘 하고 있는지, 네, 놀이하다가 들어 누워서 안 일어나고 울고 있는 아이 어떻게 상호작용을 할 것인지, 또 어떤 돌발 상황이 벌어졌을 때 교사가 그걸 어떻게 해결하는지, 만약에 사고가 일어났다라면, 안전사고가 일어났다라면 그 안전사고를 어떻게 이 초임교사지만 대처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면접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또 우리 지금 현재는 놀이 중심의 보육과정인데, 이 놀이 중심의 보육과정을 어떻게 계획하고 또 실행하고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면접을 통해서 알아본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원장님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아이들의 특성을 알고 상호작용을 전문적으로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해요. 또 돌발 상황의 문제를 원장님이 질문을 하고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답하게 하도록 합니다라고 원장님들이 실질적으로 대답을 했고요. 또 놀이중심 보육과정을 계획하고 실행해야 되는데, 교사가 이를 모르면 전문가라고 볼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놀이중심의 보육과정을 어떻게 계획하고 실행하고 평가하는지에 관련된 질문을 하게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초임교사들은 이런 어떤 전문성에 관련된 질문을 할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시고 준비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우리가 초임교사지만 현장과 연계되는 실질적인 그런 경험이 어떤 경험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알아본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면접을 할 때 보육 실습을 어떻게 했는지, 보육 실습에 대한 경험을 통해서 확인을 한다라고 원장님들이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초임교사들은 특히 보육 실습에 관련된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몇 살 반을 맡았는지, 실습을 통해서 무엇을 배웠는지, 실습에 또 어려움은 없었는지, 뭐 이런 다양한 부분들에 대해서 지도교사와의 관계는 어땠는지, 이런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그 다음에 어떤 수업을 해봤는지, 어떤 놀이를 본인들이 해봤는지, 이런 것들을 면담을 통해서, 면접을 통해서 원장님이 질문을 통해서 알아본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보육 실습에 관련된 질문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또 보육 실습이라는 거는 영유아를 현장에서 보다 좀 실제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야 할 거기 때문에 실습에 관련된 질문들을 많이 합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초임교사들은 내가 보육 실습 때 어떤 실습을 했고 어떤 경험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점검을 해줄 필요가 있다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가 있겠고요. 네, 이렇게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가 초임교사들이 구직 활동을 하면서 원장님들은 초임교사들을 선호할까? 또 어떤 질문을 할까? 이런 것들에 대한 궁금증이 있을 것 같아서 실질적으로 이거는 원장님들의 입을 통해서 들어본 내용입니다. 그래서 초임교사 채용에 관련된 원장님들의 담론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면접을 준비하는 우리가 초임교사들은 원장님의 마음을 좀 읽어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면접 준비 잘 하시고요. 진정성이 있는 면접을 좀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면접은 여러분들이 초임이기지만, 면접은 원장님이 나를 보고 나를 평가하는 그런 시간도 되지만, 교사인 나도 원장님을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면접이라는 거는 서로가 어떻게 합의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야 채용이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의 계약인 거잖아요. 그쵸? 어떤 한쪽에서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면 그 계약은 성사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근로계약이 성사가 될 수 없는 거죠. 우리 초임교사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가 구직활동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원장님들이 선호하고 알아보고 싶고, 그리고 원장님들은 또 초임교사도 선호하는구나, 초임교사에게 이런 어떤 기대감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제가 원장님들이 그렇다라면 질문을 할 때, 면접을 볼 때 어떤 질문을 하게 될까? 이 질문만 제가 뽑아서 우리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만나 뵙도록 하겠고요. 네, 감사합니다.